16장 3절 이번에는 상수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 배열과 포인트에 대해서 관계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상수 문자열이라는 걸 한번 보면 먼저 배열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열의 선언은 앞서 우리 배열과 문자열에서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배열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는 변수 형태의 문자열 선언이 되는데, 변수 형태라는 의미는, 변수 형태라 하는 이유는 문자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캐릭터 str1의 배열에 str1을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문자열의 이 길이의 마지막 널 문자까지 개수를 포함해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8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 아래와 같이 이렇게 배열의 문자열이 저장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여 요 오른쪽처럼 오른쪽과 같은 형식으로 선언해서 사용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캐릭터의 포인트 str2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얘가 가리키는 것은 string2라는 다운표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어딘가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지정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 메모리 공간에 string2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게 돼요. 저장이 되고, 그리고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 이 문자열이 시작되는 이곳의 주소값이 반환이 되게 돼. 그래서 그 반환된 주소값이 str2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열, 상수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 메모리의 어딘가에 이 문자열이 배열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 시작 번지의 주소값이 이곳에 반환의 결과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소값이. 자, 그러면 str2가 이 주소값을 저장을 하니까 이제 str2가 이곳에 있었다면 얘가 이쪽에 있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고, 이 만들어진 이 상수 문자열이 놓이는 이 영역은 이제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놓이게 돼요. 그 이야기는 바로 또 뒤에서 이어서 해보면 할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str2는 메모리를 이렇게 해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str2가 반환이 되면 거기에 0x1000이라는 우리가 가상의 주소값이 있다면,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끔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str1은 배열의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 글자로 바꿔서 글자를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선언된 문자열을 우리는 변수 형태의 문자열, 변환이 수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str2는 이 문자열이 우리가 만든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면 이 글자가 놓이는 위치가 메모리에 자동 생성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생성된 위치의 이 메모리는 수정이 불가능한 영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수정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이거는 어디냐 하면 저쪽에 문자열을 저장하게끔 하는 상수와 위치하는 게 데이터 영역 위치에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놓이게 되고, 문자열은 문자열 상수가 돼서 얘는 또 문자열 풀이라는 걸 관리를 해요. 메모리가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 똑같은 글자가 여러 번 만들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열 풀이라는 걸
만들고서 그곳에 만들고서 이곳은 수정할 수 없다라고 딱 지정을 해 놓게끔. 그 다음 여기 지금 SDR2에 SDR1에다 배열에다가 이 문자열을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쪽 메모리 풀에 string 1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그게 SDR1 우리가 만든 배열에 한 글자씩 할당이 되어서 이 배열이 준비가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이번에 SDR2는 캐릭터의 포인트 SDR2는 string 2로 만들어진 이곳의 주소값을 가리키게끔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SDR1은 직접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서 글자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SDR2 얘는 어디 메모리 풀 쪽에 지금 문자열이 저장이 돼 있고 이곳에 주소값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SDR1, SDR2 출력하니까 둘 다 잘 출력이 돼요. string 1, string 2 잘 출력이 됐고 이번에 SDR2를 string 3으로 위치를 변경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 여기 이곳 새롭게 상수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진 이곳의 주소값이 반환이 되니까 이제는 이곳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SDR1과 SDR2를 출력하니까 string 1과 string 3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SDR1에 대해서 자 6번 방에 4를 저장해 달래. 4. 6번 방이 어디냐면 0, 1, 2, 3, 4, 5, 6 1이라는 숫자가 있는 이곳에 여기에 만약에 지금 string 1 하고서 역슬래시 0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 1이 있는 이곳을 누구? 숫자 4로 바꿔달라는 거야. 이는 수정이 가능한 변수 형태의 문자열 배열이니까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string 4라고 바뀌어서 출력이 됐어.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을 해. 이 부분 6번 방에 5를 저장을 하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르친 이쪽 배열에 지금 우리가 string 3이라고 있는데 이 3을 누구 5로 바꿔라 라고 시도를 하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야. 왜? 얘는 상수 문자열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이제 돼서 이걸 막아버리고 그리고서 출력해보면 뭐 에러는 안 나게끔 되겠죠. 이와 같이 바꿀 수 없는 문자열 해서 변수 형태의 문자열,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뭔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하는 출력만 단순하게 문자열을 출력하는 용도로만 쓸 거면 그러면 상수 형태 문자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변경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서 이곳에 문자열을 저장하고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을 가리키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수 문자열을 포인터로 가리키고 나면 그러면 포인터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출력은 할 수 있어. 출력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수 문자열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자열 배열을 포인터로 가리키고 난 후에 포인터를 사용하여 문자열의 해당 위치의 문자열을 변경해서 수정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용이 사실 동일한 함수 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그냥 배열 사용해서 바로 쓰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수 호출, 함수를 만들고 문자열을 전달하려면 그러면 배열을 우리가 함수에게 전달할 때 했던 것과 같이 전달할 때면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SDR1에서 string 1에서 배열을 준비해 놓고 캐릭터의 포인터 PSDR이 누구? SDR1을 가리키겠고
그러면 지금 SDR1 배열이 준비가 되고 이곳을 SDR2가 가리키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동일한 함수 내에 있을 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동일한 함수 내에 있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이걸 우리가 다른 함수에게 인자로 전달할 때면 그러면 str1이라는 배열이 누구 메인 함수 영역에 존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스트링 프린트 str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면서 전달해 주면 여기에 누구 pstr 같은 캐릭터의 포인트가 하나 놓이고 그리고 이 배열을 이름을 전달해 주면 얘가 누구를 가리켜 얘를 가리켜서 함수 안에서 이제 메인 함수에 있는 이 배열에 있는 문자열을 조작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에서는 한번 이런 형태로 먼저 한번 예제를 살펴보면 자, 문자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입력받은 문자, 영문 문자열에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나서 한번 출력을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포인터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배열 형태의 배열 표기식으로 하지 않고 포인트 표기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 볼게요. 자, SDR 준비를 했고 다음에 PSDR이 SDR을 가리키게끔 이렇게 이제 가리키게끔 준비를 해 놨어. 자, 그리고 이제 PSDR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hello라는 문자열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H, E, 작은 따옴표 생략할게요. L, L, O, 역/0, 널 문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 널 문자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SDR, 이 포인트가 이제 이동을 해가면서 찾아가게끔. PSDR이 누구? 널 문자가 아닌 동안, 아니면 계속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자, PSDR이 누구? 0보다 크고 PSDR이 Z보다 작으면 소문자면 뭘 하라고 했어요? 소문자면 PSDR이 여기 원래 있던 PSDR에 있는 이 여기에다가 소문자 A에서 대문자 A를 뺀 차이가 나오겠죠. 이게 한 32 정도 나올 건데 97 소문자 A가 97 대문자 A가 65 빼면은 32 그러면 이만큼을 지금 PSDR에는 소문자가 있으니까 이만큼을 빼주면 대문자로 바뀌게 되겠죠. 대문자로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여기가 이제 대문자로 바뀌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PSDR++ 증가를 시켜주니까 그럼 그 다음을 가리키겠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여기서는 다 소문자를 넣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if은 밖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지금은 소문자만 입력을 받아서 지금 문제없이 됐는데 소문자와 대문자가 섞여 있었다면은 오류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와 같이 그 다음 E도 보니까 요 소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HELLO라고 다 바뀌어졌겠죠. 포인트가 계속 하나씩 뒤로 이어 넘어가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PSDR이 널 문자를 가리키면 널 문자가 아닌 동안 돌게 했으니까 이제 널 문자를 가리키니까 그만하면서 빠져나왔어. 이렇게 해서 포인터가 이 배열을 하나씩 다니면서 변형을 대문자로 바꿔줬어. 자, 그리고 나면 PSDR은 현재 수정을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 널 문자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를 누구? 제일 앞을 가리키게끔 PSDR은 SDR을 가리키게끔 해주고 나서 그리고 SDR과 PSDR을 출력을 해보니까 대문자로 공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을 문자열 배열을 포인트로 가리키게끔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배열을 좀 배열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변경을 한번 시켜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예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수 문자열과 그 다음에 배열에 포함된 변수 형태의 문자열을 확인을 해보고 나서 미니 퀴즈를 완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미니 퀴즈에서는 최대 0문자 100자를 저장할 수 있는 문자형 배열을 만들고 띄어쓰기가 없는 단어를 입력을 받겠대. 이 의미는 이제 아직 우리가 저기 F게츠나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스캔F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서 문자열을 뒤집어서 저장하고 뒤집어진 단어를 출력을 해 달래요.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 변수 배열을 직접 쓰지 말고 문자열 배열을 지금 STR이라는 배열 최대 0문자 100자니까 101를 준비를 해서 널 문자까지 받을 수 있게 해놓고 PSTR이 이 배열을 가리키게끔 하자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STR 쓰지 말고 앞의 예제처럼 PSTR을 사용을 해서 이걸 사용을 해서 배열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다 뒤집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만약에 HELL hello라고 입력을 받았다면 그럼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뒤집어 달래. 그래서 출력이 되고 나면 OLLEH 이렇게 올레로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다시 PSDR을 제일 앞을 가리키게 해서 이렇게 출력했을 때 OLLEH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에 대해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형태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미니 퀴즈까지 완성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습니다.